네, 안녕하세요. 연속 1단기 전문 채널 피드에너지입니다. 25년 7월에 덱스컴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내용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5년 2분기는 24년 2분기보다 15% 성장한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여전히 성장을 잘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가이던스 상향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6억 달러였는데요. 네, 46.25억 달러로 소폭 상향한 걸 볼 수 있었고요. 시장은 미국 외 시장 모두 다 골고루 성장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15% 성장, 해외도 16% 성장, 골고루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G8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덱스컴의 지난 제품 개발 역사를 보면 보통 4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G8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제품 스펙이라거나 구체적인 개발 일자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GAC 진행 중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AI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음식 사진을 찍어서 어플에 올리면 음식 사진에 대한 분석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카카오 파스타라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 당뇨 관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이제는 덱스콤 같은 제조사에서도 이러한 AI를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CEO 케빈 세일러의 사진이 있는데요. 26년, 내년 초죠. 26년에 CEO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케빈 세일러가 10년 이상 덱스컴을 이끌어 왔는데요. 26년 초부터 현재 사장인 제이크 리치라는 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2형 당뇨 환자 중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는 2형 당뇨 환자가 무려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6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급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PBM이라는 곳에서 급여를 하게 된다고 하고요. PBM은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보험사, 약국, 제약사 간의 중개 역할이라거나 그리고 보험 커버 제품을 처방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군데서 되다 보니까 심플한데요. 미국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은 복잡한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덱스컴의 매출을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보시면 아주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봐도 단 한 해도 매출이 감소하는 일 없이 계속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 2017년에 1형 당뇨 환자에 대한 보험 커버가 시작됐고요. 21년에 2형 환자 중에서 집중력 인슐린을 맞는 분들, 그리고 24년에는 2형 환자 중에서 기저 인슐린이라거나 저혈당 위험군이 급여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계속 늘었다고 하고요. 25년이죠. 지금은 2형 당뇨 환자 중에서 인슐린을 맞지 않지만 600만 명 정도가 또 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뭐 G5라거나 G6라거나 G7이 꾸준히 신제품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지금부터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2분기 대비 15% 성장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600만 명의 2형 인슐린을 맞지 않는 2형 당뇨 환자 중에서 600만 명이 커버리지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연속 혈당기 급여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 1 환자, 1형 당뇨 환자에 대해서 17년 1월에 급여가 됐고요. 21년 4월에 2형 환자 중에서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는 분, 이런 식으로 점점점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 환자가 200만 명, 2형 환자 중에서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는 분들이 230만 명, 2형 당뇨 환자 중에서 기저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 한 3, 400만 명,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했죠. 2형 환자 중에서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 2번입니다. 25년에 2형 환자 중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6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PBM이라는 거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했다는 거고요. 덱스컴과 협약을 맺은 PBM은 이제 세 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군데가 점유율을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600만 명인데 추후 2,500만 명까지 늘리는 전략을 가져갈 것 같고, 추후에는 전당뇨죠. 전당뇨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전당뇨인데요. 앞으로는 또 이쪽으로 점차 급여를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급여나 이런 대상을 많이 따라가고 참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1형 당뇨를 커버하고 있죠. 1형 당뇨 환자는 지금 본인 부담률이 30%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낮추냐 마냐, 1형 당뇨 환자를 중증장애로 인정을 해서 10%까지 낮추냐 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런 1형 당뇨 환자분들을 이제 장애로 인정을 해서 내년에는 본인 부담률이 내려가게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에는 우리나라도 뭐 2형 당뇨 환자라거나 2형 환자 중에서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라거나 기조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2형 환자 중에서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거나 이렇게 2형 환자 안에서도 다양한 그룹을 또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급여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보험 구조는 좀 복잡합니다. 이 중에서 여기 사보험에서 관리하는 부분,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는 2형 당뇨 환자가 2,6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었죠. 이 중에서 PBM이라는 곳을 통해서 600만 명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3대 PBM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험을 커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덱스컴이 이제 이번에 25년에 하게 됐다는 곳은 PBM이고요. 이 중에서 세 군데 동그라미를 표시했습니다. 이 세 군데와 협약을 했다는 거고, 이 세 군데가 2.7억 명을 커버한다고 합니다. 처방전 시장의 약 80% 정도를 커버한다고 하고, 이번에 덱스컴에서 컨퍼런스콜에서 말하는 이번에 혜택을 받는 인구는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진 시각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CEO가 케빈 세일러죠. CEO가 스텔로가 꾸준히 잘 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다운로드 수가 지금까지 40만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만 회라는 게 많은지 작은지 저는 별로 감은 오지 않지만 어쨌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AI 기반의 신규 기능을 또 설명했는데요. 스마트 푸드 로깅이라고 하고, 네,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이 음식에 대한 정보, 이 음식과 관련해서 코칭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 기간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기존에는 10일이었죠. 이게 이제 15일로 늘어났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늘어난 버전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케빈 세일러가 또 말했던 게 재고 회복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덱스컴에서도 많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재고가 이제 부족했다라는 거죠. 시장의 수요가 더 많았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시설에서 수개월 연속 생산 기록을 달성했다. 그래서 생산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도 재고가 회복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조금 좋아졌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국 공장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공장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하나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고 아일랜드에는 이제 짓고 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는 짓고 있고, 그래서 17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조 공장이죠. 이거는 이제 주로 미국에 공급을 한다고 하고,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서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물량이 주로 아시아, 뭐 글로벌로 이제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의 불량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생산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년부터 가동을 한 거다 보니까, 그리고 덱스콤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해외 공장이다 보니까 혹시 불량이 있다면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장에서 생산이 얼마나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25년에 매출 목표가 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4조 원 정도 되죠. 센서의 ASP 평균 단가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한번 5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5만 원으로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은 25년에 무려
1.28억 개를 생산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죠. 참고로 제가 이제 이전에 자료를 만들었던 아이센스는 200만 개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0.02억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생산량이 몇 배가 되는 거죠? 6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생산량이. 덱스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겠구나. 정확하게 1.28억 개는 아니겠지만 뭐 1억 개 이상 생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센스도 만약에 이제 글로벌을 타켓을 한다고 하니 만약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1억 개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1억 개까지는 아니지만 뭐 1000만 개, 2000만 개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경영 승계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26년 초에 제이크 리치에게 넘기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국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증가했고 해외도 16%가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망은 46억 달러에서 46억 2,500만 달러로 상향을 했다. 네, 그리고 G7이 지금 현재는 10일 버전이죠. 근데 하반기, 연내 하반기에 진행할 건데 15일로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무 실적 부분입니다. 재무 실적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현금 자산이 29억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29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소 혈당기를 판매해서 이렇게까지 큰 매출과 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재고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재고를 재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5년 가이던스를 조금 올렸죠. 한 3,400억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PBM,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BM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완료가 됐다는 말인 것 같고요. 세 번째 PBM이 3분기에 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잘 되면 당연히 매출이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실적을 가이던스를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덱스컴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한번 봤는데요. 이거를 보고 이제 감상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미국 시장도 잘 성장하고 있구나. 아직도 먹을 게 많은 시장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미국 외 시장, 이제 개화하고 있는 시장도 여전히 16% 정도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덱스컴이 계속해서 공급, 재고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수요가 아주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을 위해서 이제 예시죠. 모범 예시라고 할 수 있는 덱스컴이 몇 개를 생산하는지 한번 추산을 해봤더니 억 단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센스가 현재 200만 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덱스컴의 경우도 생산 기지를 대륙별로 한 3개 정도로 나눠놨죠. 그래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현재 생산하고 있지만 200만 개지만 만약에 몇천만 개 단위, 억 단위까지 생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도 대륙별로 생산 기지를 분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형 당뇨 환자 대상으로 보험 커버리지가 지금도 덱스컴의 경우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은 당연히 전당뇨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덱스컴은 CGM 제조사죠. 제조사인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제 AI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덱스컴의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연소혈당 시장을 모니터링 하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